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발달이 더뎌서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자폐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발달 장애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말이든 몸짓이든 뭐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겠지만 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지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만약에 가진다라고 한다면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과몰입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특징인데, 뭐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그리고 서번트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우 좀 무겁다,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뭐 당연히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아셔야 우리 아이는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약간 염려나 불안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러한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 뭐 사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99%, 뭐 99%까지는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90% 이상이 유전적 질환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이 2000년도 정도에는 166명당 1명. 자, 그러니까 한 0.67% 정도, 뭐 한 0.6% 정도 뭐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2010년도에서는 68명당 1명.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10년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그렇죠. 68명당 1명, 그러니까 1.5%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증가 추세가 많은데 제가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또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아동의 자폐 발병률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몇 배?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닐까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좀 발달이 늦고 인지가 좀 늦으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나 서번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종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90% 이상이 유전적으로 발병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90%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한 10%? 아니면 5%? 그럼 여기에 있는 증상이 유전적인 증상이 아니면 뭘까? 자, 이거는 사실 환경적인 증상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자폐의 의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몰입을 하시면서 또 가족 내에 우울이 증가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어떤 부분들로 부모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또래 아이들보다 좀 느려요. 행동도 좀 많이 느리고 표현하는데 표현이 좀 잘 안 되거나 소극적으로 계속 이제 아이가 그 행동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또 다소 이제 좀 엄격한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이는 마음대로 뭔가를 계속 이제 하나의 반복적인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엄마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좋습니다. 뭐 인지가 좀 늦고 기질적으로 느리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좀 잘 마주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눈을 피하고
이야기도 잘 하지도 않지만 혼자 노는 시간이 많고 혼자의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거기에 좀 몰입을 한다. 자, 이러한 행동들이 보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리고 또 아빠는 뭐 부모님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인 질환이 있지만 5%, 10% 정도는 사회적 자폐, 유사 자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유전적이다 아니면 유사 자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유사 자폐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기준은 사실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크게 이제 한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알아듣거나 그리고 또래 집단 내에서의 또래 놀이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하려고 하지 않고 상호 소통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자,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한번 작게라도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동반된 것들이 뭐냐면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액션들이 계속 커지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아예 노는 행동들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부분들로 대해서는 뭐 부모님하고의 어떤 의사소통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몰입된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뭐 밤낮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36개월 전후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36개월 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자폐다 아니면 스펙트럼 장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사실 언어와 사회성 발달, 집중력, 학습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막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사실 이러한 문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거죠. 눈여겨 한번 다시 보실 필요는 있지만, 자, 그래서 기준은 36개월 전후로 많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36개월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 이러한 문제로 사회성에 대한 발달에 대한 문제, 집중력에 대한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자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제가 종전에도 얘기를 드렸었긴 하는데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있지만 자폐 이외에 지능에 대한 문제가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능이라고 해서 정말 지능이 낮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그래서 36개월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경계성 지능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행동들도 막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돼서 정상적인 지능으로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자,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도 36개월 이하 때의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는 있어. 자, 그런데 36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눈여겨서 조금씩 관찰해 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또 전문가 상담을 또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아질 수도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문제로 발생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완치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학술적 이론 근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저희들이 이렇다고 해서 와 큰일이다, 너무 뭐 예를 든다면 뭐 큰 충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너무 또 그렇게 안 봐주셔도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학습에 대한 사고라든지 인지라든지 발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통해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심리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심리케어 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 치료, 뭐 다양한 어떤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아이들도 이제 그 정서적 불안도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또 뭔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 지능이라든지 재능들을 좀 많이 살려서 활성화시켜 준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어떤 그 생활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이 보통 아이들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마다 사실 발달이 늦는 아이도 있고 발달이 또 빠른 아이들이 있고, 또 그리고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강점이 많은 아이, 강점이 작은 아이, 뭐 되게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일반 아이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2배가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발달이 다소 늦고, 그리고 양육에 대한 걱정, 어려움, 뭐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높다라는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이러한 것들이 너무 엄마의 스트레스나 심정 문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이것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감성이라든지 아이들의 마음에 침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엄마가 우울이 높아서 행동 반경이 좁고, 그리고 또 다양성에 대한 것들, 인지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우리 아이의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가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 증상은 더욱 심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떤 큰 영향이 엄마에 의해서 미칠 수도 있으니 엄마는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강점을 찾아서 그 재능과 강점으로 인해서 더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지지해 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근심, 걱정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아이는 따뜻한 미소 속에서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좀 편안하게 두시고 우리 아이의 강점을 끄집어내서 보완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좋고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사실 좀 오늘은 무거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거운 얘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당연히 아이들 키우시면서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어떤 행복한 모습을 보고 또 기대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는 미래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또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없고 양육 스트레스 없고 우울증 없는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면 우리 아이도 멋진, 그리고 또 부모님도 멋진 그런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